인도네시아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16대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한국과 함께 개발 중이던 KF-21 보람의 사업을 완전히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와 체결한 라팔 계약은 총 58대에 달했고 금액도 무려 100억 달러로 한화 약 13조 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까지 라팔 도입을 강행한 이유는 단순히 전투기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 라팔이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가격 대비 성능 문제와 정비 어려움으로 혹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히 한국과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잠수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스코르펜급 잠수함 2척을 약 20억 달러로 2조 6천억 원에 구매하면서 한국형 잠수함 사업까지 위태롭게 만든 상황입니다. 과연 이 결정이 인도네시아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제 냉정히 지켜볼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한국과 완전히 절연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마침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대거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합산된 라팔 계약 대수가 58대에 달합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라팔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가격과 정비 문제로 인기가 점차 하락하던 와중에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계약을 늘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입니다. 과거 한국과 공동 개발하던 KF-21 보람의 사업에 깊이 관여하던 인도네시아였지만 이제는 프랑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고 50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 약속이 실행되기만 했다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약속이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이미 3차례 프랑스와 라팔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4번째 계약까지 성사시키며 인도네시아는 라팔에만 무려 1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분야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스코르펜급 잠수함 2척을 프랑스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과 추진하던 추가 잠수함 도입 사업 역시 전망이 흐릿해졌습니다. 방산 예산의 절반 이상을 프랑스산 무기에 배정한 인도네시아가 지금의 정권 분위기에서 KF-21이나 한국산 잠수함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조코 위도도가 등장한 이후 한국과는 다른 정치적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곧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기술 이전 문제나 개발 주도권을 놓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KF-21 핵심 기술을 어디까지 공유할지 확정이 어려웠던 일화가 있습니다. 특히 에이사 레이더 기술은 개발의 핵심이자 전략 자산으로 한국 내부에서 쉽게 양보하기 힘든 분야였습니다. 이 기술 이전 범위 때문에 양국이 갈등을 빚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협상 과정에서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을 활용한 초기 실험 단계에서 특이한 전자파 간섭 문제가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레이더 소스 코드에 대한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연구진은 그 소스 코드를 넘기는 순간 다른 국가로의 유출 위험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 부분에서 섭섭함을 느낀 정황이 있었다고 들립니다. 이번 라팔 도입이 단순한 전투기 성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같은 맥락에서 잠수함 사업으로도 이어집니다. 스코르펜급 잠수함 구매에 책정된 금액은 약 20억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산 예산 대비 높은 비중을 프랑스 장비에 투자한 배경에는 동남아시아 영내에서의 군사 외교적 영향력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과거 말레이시아가 중국산 무기를 대거 들여오면서 품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과 유사합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와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잠수함을 굳이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를 정치적 관점에서 수치화하면 방산 예산 중 30% 이상을 프랑스제 장비에 투자함으로써 협력 강화를 상징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외교적 우호 지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무기 도입 사업에 쓸 자금을 대폭 할애함으로써 프랑스와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입을 충격은 예상보다 큽니다. 필리핀마저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고
고속정 대량 발주로 양국의 관계가 점차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을 비롯한 한국형 잠수함을 필리핀에 제안하던 계획 역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프랑스와 연결고리를 더욱 탄탄히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KF-21 보라매의 향방도 불투명합니다. 인도네시아 대신 다른 중동 국가를 찾고 있지만 그마저도 미국이 대양기체를 제시하며 시장을 흔들고 있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UAE가 KF-21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으나 대한민국의 정세 변화로 인한 계약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격 드론부터 6세대 전투기까지 여러 변수가 등장하는 중동 시장입니다. 결국 한국이 의존해온 파트너 국가들의 정치적 변동성은 방산 사업에 예측 불가능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투자 유치와 기술 보호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국산 기술력을 토대로 자주 국방의 기틀을 확고히 하려면 앞으로는 더욱 단단한 협상 전략과 국제 정세 분석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개발 비화가 있습니다. KF-21 시제기가 처음 롤아웃되기 전 동체와 날개 접합부에서 예상치 못한 진동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초음속 비행 시 동체 구조가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합니다. 개발진이 밤낮 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보강제를 재설계해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초기 설계를 공유받고 싶어 했지만 한국 연구진은 독자 기술로 해결한 과정을 상대국에 전면 공개하길 꺼렸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 일도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고 분석됩니다. 방산 사업은 무기가 아니라 기술을 파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가 간 신뢰가 깨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다만 KF-21 사업 자체가 휘청거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무장 시험과 비행 테스트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형 전투기의 성능 검증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출 판로를 다변화하거나 한국 독자 예산만으로도 후속 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면 KF-21은 다시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자금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과 스코르펜급 잠수함에 쏟아붓는 예산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주변국들이 그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심층적으로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의 무리한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프랑스가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키우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무기에서 기술적 결함이나 운영상의 문제를 겪게 된다면 한국에게는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KF-21의 우수성이 입증된다면 수출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중국 무기를 도입했다가 호되게 당했던 경험을 보면 무기가 단순히 값싸거나 정치적 계산에만 의존해서 결정되는 건 위험하다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한국에게 필요한 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전투기든 잠수함이든 핵심 기능에서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정치적 변수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고 그 변동에 방산 사업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확실한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개발한 기술도 외교 무대에서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아직 KF-21은 진화 중입니다. 최신 무장을 도입하고 전자전 능력을 보강하며 레이더 성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술적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등을 돌린 이상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거나 독자 개발 방향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중동뿐 아니라 유럽이나 남미 같은 지역도 잠재적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 미국 같은 군사 선진국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국내 방산 업체들과 정부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정치적 위험을 분산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투자를 늘리는 것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KF-21 사업에 배운 교훈을 잠수함, 함정, 미사일 분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몫으로 갈 기술이 유출될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지금 같은 상황에 대비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한국 방산 기업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잘 대응한다면 한국은
한국은 오히려 자립형 군사기술의 가치를 더욱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사주권을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 KF-21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한국이 자주적으로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필요하다면 동맹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사례는 그 결단을 재촉하는 신호일 겁니다. 라팔 58대를 비롯해 스코르펜급 잠수함까지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길이 옳을지 그를지는 앞으로의 운영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한국은 묵묵히 준비하면 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대신 프랑스, 중국 등 다른 나라 무기를 선택하는 흐름이 이어지더라도 결국 품질과 유지비, 기술력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KF-21이나 잠수함 모두 꾸준한 연구개발로 더 높은 단계의 무기체계를 확보한다면 한국의 위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덕스러운 외교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번 일은 한국 방산 산업에게 큰 시험이지만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기술 역량에 자신감을 갖고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다음은 25년 5월 17일 UAE 한국 전투기 KF-21 40대 구매 영상입니다. KF-21 보라매가 UAE의 새로운 선택지로 급부상하는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KF-21은 처음부터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목표로 설계된 4.5세대 전투기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스텔스 형상과 저피탐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라팔과 같은 4세대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한 4.5세대 기체와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라팔은 다재다능한 다목적 플랫폼으로 인정받아왔으나 무장 외부 탑재에 크게 의존하여 레이더 반사 면적이 1제곱미터 수준으로 높아 스텔스 전투기들과의 교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라팔이 중국산 젠텐C에 격추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직후 다소 항공의 주가는 불과 일주일 만에 324유로에서 292유로로 약 10% 가까이 급락했고 현재도 300유로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초기 블록1 단계에서 A사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전 시스템과 IRST를 장착했으며 스텔스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기체 형상과 내부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블록3로 넘어가면 내부 무장창을 추가해 AIM-120D급 암람 미사일과 국내 개발 중인 미니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내부 탑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KF-21 내부 무장창 설계 과정에서 극초음속 무장 탑재 가능성에 대한 비공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데 이는 공개되지 않은 비화로 KF-21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KF-21은 라팔과 비교해 전투행동 방영, 항속거리, 최대 속도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가집니다. KF-21의 최고 속도는 마하 1.81로 라팔의 마하 1.8과 유사하나 전투행동 방향은 KF-21이 약 2,900km로 라팔의 1,850km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는 UAE와 같은 광대한 작전 공역을 가진 국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KF-21은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 전자전 능력과 데이터 링크로 현대적 네트워크 중심전에 적합한 기체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KF-21의 장점은 두드러집니다. 현재 라팔 F4형의 대당 가격은 약 2억 달러로 한화 2,600억 원에 달하며 운영 유지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KF-21은 초기 예상 단가가 8천만 달러로 한화 약 1,30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대량 양산과 공동 개발을 통해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가능합니다. UAE가 라팔 계약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남는 예산을 KF-21 공동 개발과 기술 협력에 투자한다면 전체적인 운영 비용 절감과 자국 방위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UAE가 기존 라팔을 구입할 금액이면 KF-21을 80여 대 가까이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UAE는 이미 2024년 4월 한국을 방문해 KF-21 블록3 공동 개발을 논의하고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기술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파트너십의 신호입니다. 최근 UAE는 한국의 천공2 방공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방산 분야의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 KF-21 사업이 가속화되면 양국 간 방산 협력은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UAE가 KF-21 도입을 공식화하면 중동 지역 내 한국 방위 산업의 위상도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이미 UAE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주요 국가들이 4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 전투기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팔의 격추 사건 이후 그리스와 이집트 등 다른 라팔 운영국들도 KF-21을 잠재적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동을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KF-21의 잠재 수출 시장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라팔은 이번 사건으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어 앞으로 전 세계 군용기 시장에서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럽의 유로파이터나 그리펜 등 경쟁 기체들과의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도 라팔의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팔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신뢰성 문제까지 불거진 지금 유럽 전투기 진영 전체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입니다. KF-21 역시 아직 실전 배치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성 확보까지는 추가적인 시험평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군의 철저한 시험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과 실전 배치가 시작되면 실질적인 전투 능력 입증과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매우 빠르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UAE의 라팔 축소 결정은 단순한 전투기 교체 이상의 전략적 전환점입니다. UAE는 첨단 기술 확보, 비용 절감, 자국 방산 역량 확대 등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한국 역시 KF-21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번 UAE의 KF-21 도입 결정은 라팔의 몰락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 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 시장에 진출한 KF-21은 향후 아시아, 유럽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며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UAE는 이제 군사기술 협력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으며 KF-21 도입이 공식화되면 이 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 도입이 아니라 양국의 장기적 국가안보 전략이 맞물린 선택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 KF-21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합니다. UAE가 당초 계획했던 80대 규모의 라팔 도입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대신 KF-21을 40대 이상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종 변경을 넘어 중동 지역 전체 군사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팔은 본래 4세대 기체를 기반으로 성능을 극대화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기체 자체가 1986년에 첫 비행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을 개선해왔지만 기본 설계가 이미 40년 가까이 지난 구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최신 전자전 환경과 스텔스 전장 상황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현재 라팔의 기체 가격만 약 1억 2천만 달러로 약 1,600억 원에 달하며 운영 유지 비용 또한 비싼 편에 속합니다. 반면 KF-21은 양산 체계가 갖춰지면 기체 가격이 8천만 달러 수준으로 라팔 대비 30%가량 저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은 설계 단계부터 5세대 전투기로의 전환이 가능한 개방적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블록 1과 블록 2은 기본적인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블록 3 이상에서는 무장창 내부 탑재와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개선하여 레이더 반사 면적을 현재 약 0.5제곱미터 수준에서 F-35와 유사한 0.005제곱미터 이하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발전 로드맵은 UAE가 미래 전투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UAE가 라팔 도입을 축소하고 KF-21 도입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최신 기체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군사력 투자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라팔 도입의 경우 엔진과 항공전자 장비 업그레이드에 추가 비용이 크게 들고 정비 또한 프랑스 측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KF-21의 경우 개방형 아키텍처 덕분에 UAE 현지에서 상당 부분 정비와 개조가 가능하며 기술 이전 협상력에 따라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도 있어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UAE는 이미 F-16 EF 블록 60 전투기 79대를 운용하며 중동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공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동에서 이란이 러시아제 수호이 35를 도입하며 공중 우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UAE 역시 장기적으로 5세대 수준의 스텔스 기술과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한국이 T-50 계열 전투기와 수리온 헬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KF-21
KF-21은 항공전자 시스템과 레이더 기술에서도 우수성을 보입니다. A사 레이더 탐지거리는 약 200km에 달하며 동시 추적 목표물도 20개 이상으로 라팔 대비 성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UAE가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 생산 단가를 낮추고 후속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KF-21은 현재 한국 공군의 총도입 규모가 120대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고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협력 또한 지속 중입니다. 중동에서 최초로 UAE가 KF-21 도입을 결정할 경우 그리스, 이집트 등 기존 라팔 운영 국가들이 추가적인 검토를 시작할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과의 관계 측면에서 UAE의 KF-21 도입은 F-35 도입 가능성 및 군사협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UAE의 F-35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었으나 최근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고려할 때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F-21 도입은 오히려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KF-21은 나토 표준 체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기체로서 기존 UAE의 F-16EF와의 호환성도 뛰어나며 미국산 무장과 시스템 통합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KF-21과 F-35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UAE의 KF-21 선택은 라팔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 스텔스 전환 가능성, 장기적 기술 협력 및 현지 생산 가능성,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 측면 등 다각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전략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향후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까지 큰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